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28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5월 1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4월 11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이민년 을사월 갑자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갑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 간목일간이 되겠고요. 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4월의 간목이 되겠습니다. 자, 4월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겠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나 일간이 될 것이고, 일간갑이라고 하는 천간, 첫 번째 천간이 되겠죠. 간목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펼쳐지게 됩니다. 또 갑이라고 하는 천간은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목이 됩니다. 나무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요. 따뜻한 온기를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것, 나무, 목에 해당이 돼서 갑목 이렇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갑목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목,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목이라고 하는 것, 양목이 있으면 당연히 음목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죠. 당연히 을목이라고 하는 것 역시나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나무의 기운은 눈으로 봤을 때, 물성으로 봤을 때 나무가 되고, 기운으로 봤을 때 따뜻한 온기, 봄의 그런 목화, 솜, 이불 같은 따뜻한 온기를 말하면서 얘는 음목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같은 나무지만, 같은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나무이고요. 하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양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단단하고 곧고, 그 다음에 하늘을 향해서 쭉쭉쭉쭉 뻗어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대림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쭉쭉 뻗은 소나무, 적송 같은 이런 나무라든가 편백나무라든가 아니면 우리 참나무 같은 것도 있죠. 참나무 같은 이런 곧고 단단하고 그 다음에 큰 우람한 큰 개념의 나무를 간목, 즉 대림목이라고 표현하고, 을목 같은 경우는 양류목이라고 해서 이 양류목은 어떤 나무 잘 휘어지고 부드러운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을목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꽃이라든가 화초라든가 이런 것 해당이 될 수 있고요. 잘 휘어지는 것, 넝쿨 식물이라고 하죠. 혼자 곧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잘 휘어지고 또 주변에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그거를 감고 타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칡넝쿨 같은 것도 해당이 되고 있고요. 호박 넝쿨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쑥 같은 경우도 위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자꾸 옆으로 퍼져가는 그런 개념이고, 잔디 같은 경우에도 위로 10cm, 20cm 이렇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땅에서 땅 넓은 줄 알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사는 것이 또 이러한 화초 같은 개념이 되겠죠. 물론 이제 을목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이제 벚나무라든가 또는 그 뭐죠? 저 하얀고 목련나무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나무들도 마찬가지로 양류목과 내지는 꽃을 피우는 화목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그 목적 자체가 어떤 동양의 제목으로 쓴다라기보다는 꽃을 피우는 용도로 이렇게 쓰는 나무들, 대체적으로 음목인 을목으로 보게 됩니다. 반면에 오늘 공부하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간목의 특징상 원래는 제목으로 쓰는 것이 간목의 용도, 목적이 되는 것이고요. 좋은 말로는 동양지목으로 쓴다 내지는 동양지제로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렇게 단단하고 고된 간목을 동양의 제목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을 아울러서 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근데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제목으로 쓰느냐? 그렇지 않고요. 만약에 이 간목을 제목으로 쓰는 경우에는 다자란 성목이었을 때는 제목으로 쓰지만, 아니면 생목인 경우에는 아직은 자라는 나무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때는 제목으로 쓰기보다는 이때도 마찬가지로 목화 통명을 이루어서 꽃을 피우거나 아니면 자라나는 성장하는 그런 나무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동양의 제목으로 쓴다라고 했을 때는 경금과 정화를 아울러서 쓰지만, 이렇게 성목이 아닌 생목으로 보는 경우에는 병화와
개수를 아울러서 이렇게 쓰는 경우, 물론 병화가 없을 때는 정화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해서 이때는 핵심이 뭐가 된다? 인성인 수로서 간목을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체적으로 춘하절의 나무는 생목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요. 추동절, 가을이라든가 겨울의 나무는 이때는 다자란 성목으로 봐서 제목, 동량지목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원령에 따라서 이 간목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또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원칙을 알고 나중에 이제 각계 사주에 따라서 그 간목을 어떻게 배합할 것인지를 살펴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 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4월이 되겠습니다. 4월이라고 하는 절기는 입하와 소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입하가 되어야지만 임묘진 봄에서 사오미 여름으로 전환이 된다. 입하가 되면 4월이죠. 사오미 월이 모두 계절은 여름이 되는데, 특히 4월 같은 경우는 초하라고도 하고요. 맹하라고도 해서 초여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4월이라고 해서 초여름이라고 해서 안 뜨거운 곳이 아니라 사오미월은 여름이면서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됩니다. 매우 뜨겁고 염렬한 그러한 계절이 되겠고요. 그래서 염상절이라고 표현하거나 내지는 지절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염상절,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늘이 불구덩이처럼 아주 뜨겁고 천하가 아주 그냥 살갗을 이렇게 데이고 열사병 걸릴 정도로 굉장히 덥고 무덥고 뜨겁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장소로서는 사하라 사막 이렇게 해도 되고, 건식 사우나 70도, 80도까지 올라가는 건식 사우나 생각하셔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뜨거운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차가운 것을 좋아하죠. 몸 자체가 원래 수가 왕한 체질인데도 겉은 뜨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이불을 덮고 잘 때 발은 내놓고 자야 되는 그런 성질인데, 제가 그래서 뜨거운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사우나 같은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뜨거운 데 들어가는 거, 특히나 건식 사우나 굉장히 안 좋습니다. 들어갈 때는 오래 있어봤자 한 5분 정도 있으면 거의, 저는 5분 넘어가면 거의 죽을 지경이거든요. 그때 되면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거기서 누가 붙들고 있다, 10분까지 날 데리고 있다, 거의 죽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뜨거운 걸 결코 좋아하지는 않는 이 체질이 바로 저인데, 바로 염천지절, 염상절이라고 하는 것이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바로 그 7, 80도 정도 되는 건식 사우나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콩나물 갖다 넣으면 바로 콩나물 해장국 될 정도의 그런 뜨거운 열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 사오묘는 조후가 굉장히 급박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열기를 식혀줘야 되죠. 제가 예를 들어서 그 7, 80도 되는 건식 사우나 들어갈 때 그냥은 절대 못 들어가고요. 일단 냉탕에 들어가서 몸을 갖다가 낮출 수 있을 만큼 낮추고요. 그 다음에 수건을 그 얼음 물 같은 데다 차갑게 적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뭘 가지고 가느냐? 그렇죠. 차가운 식혜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식혜 먹으면서, 그 다음에 차가운 수건 얼굴에 가리면서 그러고 있어도 5분 넘어가기가 힘든 게 바로 저거든요. 바로 이러한 개념입니다. 그 물수건하고 식혜 뭐예요?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기 위해서 가져가는 거거든요. 조후 때문에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사오미월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물이 필요하다, 수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수라고 하는 것은 꼭 물로만 볼 필요 없고요. 냉기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름에 어떤 것? 그렇죠. 에어컨이라든가 선풍기라든가 아니면 계곡 같은 데라든가 바닷가 같은 데 가면은 일반 내륙 온도보다는 기온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저 강원도 같은 데 가면 오히려 낮에는 조금 더울지 몰라도 그렇게 덥지 않습니다만은, 밤에는 한여름에도 강원도 철원 이런 데 좀 계곡 같은 데 가면은 밤에는 춥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조후입니다. 조후. 수의 차가운 기운이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내려준다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오미월은 어느 일간이든 간에 일단은 수가 있어서 사오미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후해주는 것 반드시 필요한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4월, 5월 화가 왕한 계절이고요. 그 다음에 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는 여기가 4월이면 절지가 되고요.
또 금은 장생이고 목은 오늘 이제 간목일간이니까 목은 4월이면 이제 병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병지. 자, 병사묘지는 일간이 왕할까요? 약할까요? 사람으로 치면 병지에 태어나게 되면 한 60대, 사지에 태어나면 70대, 묘지에 태어나면 8, 90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 치면 이제 노쇠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목일간이 가장 왕할 때가 인묘월이죠. 인묘월, 진월도 쇠지이긴 하지만 그래도 세력 인묘진 동방이라고 해서 진월도 목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때가 가장 왕성할 때이고 4, 5, 미월 넘어오게 되면 이제 노쇠해지고 쇠약해집니다. 겉으로 여름에 나무가 이파리도 많이 나와 있고 해서 굉장히 겉은 성해 보이죠. 굉장히 왕해 보이지만 그 속은 이미 쇠잔해져 있다. 사람도 이제 50대, 60대 되면은 겉으로는 다 성인입니다. 그렇죠? 겉으로는 다 컸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이제 기적인 것은 젊은 사람을 못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목이 인묘월은 젊은 시대지만 4, 5 미월은 이제 노년 시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에 간목이 태어날 때는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다? 쇠약해져 있는 간목을 갖다가 생조해서 내실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죠. 몸의 허약함은 보약을 먹듯이 4, 5 미월에 간목은 보약을 먹어야지만 쇠약해져 있는 간목의 기운을 보충해 줄 수가 있죠. 그것을 바로 뭐라고 합니까? 나를 생조해주는 인성인 것이고요. 이때 필요한 인성은 정인이 되는 음수가 되는 개수가 간목을 생조해 줄 수 있습니다. 임수는 생조해 줄 수 없느냐? 임수는 제가 설명할 때 강호수와 다르죠. 강호수와 같기 때문에 지하수와 같기 때문에 물을 일부러 길러다가 나무한테 물을 줘야 되지만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와 같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와 같다.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좋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000평, 10,000평 엄청난 양의 산을 가지고 있고 그 산에 나무가 있는데 가뭄이 바짝 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산에 있는 나무한테 물을 길러다 준다 생각해 보세요. 소방호수, 소방차 불러다 물을 준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걸 갖다가 다 주기가 어렵죠. 근데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나무에 물을 줄 수 있죠. 얼마 전에 산에 산불이 크게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 산불을 끌 때도 임수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방차가 가서 아니면 거기 산불을 끄는 그런 좀 극한 직업을 하시는 분들이죠. 그 등에다가 물을 소량을 들고 다니면서 잔불 이렇게 끄는 건데 이게 바로 임수라고 하면 산불이 났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그 개수거든요. 그럼 불을 진화하는 경우에도 임수를 쓰는 것보다는 뭐가 좋다? 당연히 개수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4월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먼저 개수로서 간목을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4월은 화가 왕한 반면에 수는 뭐가 된다? 절지가 되기 때문에 개수 자체가 근원이 없으면 수원이 없으면 개수가 금방 말라서 고갈될 수 있죠. 고갈. 그러면 있는 듯 없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개수를 갖다가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금은 간목을 물론 작벌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4월, 5월, 미월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간목을 작벌 이런 개념보다는 인성인 개수를 생주해 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 주는 것이 더욱 좋겠고, 그래서 간목 자체가 튼실해지는 경우 이제 정화로서 간목의 기운을 이제 수기 유행하는 것이 필요한데, 정화는 없다 하더라도 개수경금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한 4월에 간목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의 명식과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간목일간이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은 오늘 격국 볼 때 일간은 양목이 될 것이고요. 사화는 체음용양이라고 했습니다. 체음용양이라고 해서 원래 사라고 하는 글자는
음에 해당이 되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사화의 본기가 병화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사화를 양화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목이 화를 생하는 관계, 이거는 나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하는 거죠. 아생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상제는 식상이라고 표현한다. 식상은 다시 식신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상관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식신은 양대양 또는 음대음이 되면 식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이 되는 경우 상관이라고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체음 용량으로 인해서 양화가 되는 것이고, 양대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니 내가 생하는 것인데, 이거는 식신이라고 하고 식신격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단 중요한 거, 4월은 화가 왕하고요. 간목은 병지에 태어난 것으로 약하기 때문에 이거는 화가 내가 생하는 것이겠지만은 화가 간목의 기운을 많이 뺏어간다라고 해서 설기태과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사화라고 하는 것 지장간을 또 놓고 봐야 됩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무토 투출하게 되면 일단 이 무토를 가지고 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무토로서 격을 잡으면 이거는 재성이죠. 편재격이 되고요. 뭐 식신이 재성을 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 식신생재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일간이 약하면 식신생재가 아니라 그냥 설기태과 내지는 째다신약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무토가 아니라 경금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물론 요거는 칠살격이 됩니다. 이 칠살격이 됐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수를 얻는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핵심은 개수에 있는 것이고, 투출한 칠살 경금은 개수를 생해서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살인상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거 수가 한 점도 없다, 개수도 없고 인수도 없다라고 하면 얘는 나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고 얘는 나를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금이 투출돼서 편관격이 되는 것, 칠살격이 되는데, 인성이 없으면 이거는 제살태왕이 아니라 극설교집이죠. 극설교집이 되기 때문에 매우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면서, 경금이 투출됐을 때도, 무토가 투출됐을 때도, 다시 병화가 투출됐을 때도 가장 중요한 것, 4월에는 개수를 보는 것, 개수가 없으면 부득이 임수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단 수를 보느냐 안 보느냐, 수가 있느냐 없느냐는 가장 큰 4월의 간목이 관건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연간의 인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4월의 간목이 약한데 인의 뿌리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역시나 4월에 물이 없으면, 목은 목분비해라고 해서 물이 없는 나무는 불에 타서 재가 돼서 날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물을 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겁재가 이제 투출되어 있죠. 이거 등락개갑이라고 무조건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등락개갑은 일간이 간목일 때는 등락개갑이라고 논하지 않고요. 일간이 을목이었을 때 등락개갑을 논하는데, 그때는 을목이 약했을 때 논하는 것이지, 을목일간이 왕할 때는 등락개갑을 논하지 않습니다. 결국 월간에 투출한 을목, 겁재는 간목한테는 썩 좋은 것은 아니고요. 연지에 있는 인목은 일간 자체가 뿌리를 내렸다, 통근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나쁘진 않지만, 역시나 4월 뜨거운 여름에 물이 없는 나무, 결코 용도가 있을 수가 없겠죠.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연간의 임수, 개수였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이나, 일단 물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 편인이든 이때는 정인이든 그걸 논할 것이 아니라, 물이 없으면 나무 자체가 말라서 목분비해야 할 상황에 있기 때문에 물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 수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좋은 것이고요. 한 가지 더 다행스러운 것, 일지에서 자수를 얻었기 때문에 이 임수 자체가 자수에 뿌리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금을 얻는 게 좋은가요? 자수를 얻는 것이 좋은가요? 이렇게 물어보실 때 좀 차이가 있는데, 금을 보게 됐을 때, 경신금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 금은 뭐냐면 수를 생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수도꼭지에서 물이 계속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경신금을 얻어서 경신금이 수를 생하는 것이지만, 자수 하나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수지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수지에 물이 많을 수도 있고요, 저수지에 물이 적을 수도 있지만, 저수지 물에 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쓰다 보면 물이
부족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 사우별이 이 수를 쓸 때는 그래서 경신금이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시가 언제 어떤 생시가 오느냐에 따라서 뭐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금을 한 점 정도 더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게 되는데 어디까지나 그는 대운을 같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생시 갑자시를 보도록 하죠. 갑자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금은 얻지를 못했지만 일단 자수 2개가 있고요. 임수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뭐 금을 얻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정도면 수가 뭐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단 화가 투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금수운을 가는 경우에는 화가 좀 부족한 그러한 단점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고요. 을해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 이제 해수를 얻었기 때문에 해자수를 얻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이거 사해충 아닙니다. 이거 사해충 되지 않고요. 해수 자수 모두 임수의 근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으나 을목독에 투출된 것은 지금 간목 입장에서는 썩 좋게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금수운으로 가면은 좀 한기가 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을 수 있겠고요. 만약에 병인시가 됐을 때는 임목을 얻었습니다. 이건 수기가 조금 부족한 거예요. 4월에 병화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뭐 목화 진상관격으로 봐도 상관은 없겠고요. 이 임목 2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목화가 왕한 것이지 수가 왕한 것은 아니죠. 이렇게 됐을 때는 반드시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수운인데 잘 보면은 잘 보세요. 남자로 태어났을 때 요 시점을 지나게 되면 금수운이고요. 여자로 태어나게 되면 요 시점을 지나게 되면 금수운이기 때문에 조금 이 초년 운때가 걱정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거는 병인시를 얻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묘시도 병인시와는 같지만은 어차피 이런 경우에는 도 아니면 모입니다. 그래서 정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병인시를 얻는 것 나쁘진 않지만 병인시를 얻는 것 또 중요한 건 병인시, 정묘시는 모두 금수운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무진시 같은 경우는 저는 좋게 보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자진수국해서 임수의 뿌리가 좀 많아지게 는 것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4월에 무토 투출하게 되면은 이거 아까 국세 자체 격국은 뭐 편제격 이 되고요. 일간득 뿌리가 있으니까 능임 이거 무토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무토 투출하게 되면 중요한 건 수를 파게 되는 그러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요 무진시 같은 경우는 조금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게 되겠고요. 역시나 금수운으로 갔을 때 자신 앞 수는 수가 왕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병인시 정도 얻고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땐 조금 더 나은 그런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경호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중의 요 경우에는 사중에 있는 경금이 투출되어 있죠. 임수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뭐 경금이 있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반 아니고 그다음에 간목도 뿌리가 있습니다. 단 이 사주의 단점 좌우충이 돼서 오화도 상처를 받지만 임수의 근간이 됐던 자수도 상처를 받기 때문에 경금을 얻어서 임수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임수의 뿌리가 약해지는 것은 요거는 좋지 못하고요. 특히나 일시지로 이렇게 좌우충되는 것은 어떤 것이든 간에 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가끔 이제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자꾸 신미시 어떤 데서 자꾸 신미시를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간목은 뭐 동량지목으로 쓰든 수를 생하는 것으로 쓰든 간목은 신금 정관이라서 좋을 것 같지만은 요 신금보다는 간목은 정관 신금보다는 칠살 경금을 더 좋아하게 되죠. 잠이 원진 이런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제 경금은 아니라 하더라도 수를 생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뭐 자수도 보존이 돼서 뭐 나쁘진 않다고 보지만 수운으로 갔을 때 화를 얻은 것과 신미시 금을 얻은 것에서 여기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신미시보다는 차라리 금수운이 많으니까 저는 병인시 정도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임신시, 계유시는 4월이라 하더라도 이건 수가 너무 많아진다라고 필요 이상으로 많아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신시, 계유시 운은 목화운이 좋을 겁니다. 목화운 그렇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화운이 좋다. 자, 남자로 태어났을 때 이만큼, 여자로 태어났을 때 부득이 이만큼 정도밖에 호운이 없고 나머지 금수운이 많아지게 되면 사주가 매우 한습해지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임신계유시보다는 차라리 자수가 깨지지 않는 병인 정묘시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좌우충만 되지 않았다면 경우시도 제가 봤을 때 나쁜 건 아니지만은 이 좌우충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